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1.5%나 급등이 나온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들의 힘이 상당했습니다. 테슬라가 1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애플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동결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긴축을 강하게 단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나름의 시소게임, 오늘은 또 반도체 차례인 것인가 많이 궁금해집니다. 어제 장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밤사이 소식까지 같이 정리해 나가죠.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의 탄력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리 좋았다라고 볼 수 없는 어제 흐름이었죠. 다만 2차 전지에게는 굉장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가 강할 때는 어김없이 코스닥의 강세가 나타나죠. 코스닥이 어제 코스피보다 선전하면서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도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하루였다라는 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갈 때는 확실히 조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제장은 강세장 신호 이후에 확신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FOMC, CPI 혹은 ECB 좀 살펴볼 이벤트 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계감도 느껴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도체와 자동차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테슬라가 연중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 확대 소식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어제 올랐는데요. 장비부터 소재, 충전, 폐배터리까지 4680 배터리까지 관련주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정말 2차 전지 쪽의 시세가 좋았죠. 그리고 EU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을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태양광과 풍력주도 일부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요. 폴란드 수출액 소식이 전달되면서 방위산업주도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굵직한 흐름이었고요.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을 보시면 어제는 사실 전기차 충전시설 주유소 내에 설치를 허용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에서 충전 관련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동양 EMP 10% 정도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SK네트워크스가 9% 급등이었습니다. SK 시그넷 때문에 이 종목이 연결되면서 올랐을 텐데 어제는 상사 섹터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는 듯한 착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했다라는 소식에 알루미늄 종목들도 어제 시세가 있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소식에 육계나 천일염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인상가 같은 경우는 30%, 신송홀딩스도 20% 정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산업 뉴스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삼성, 현대차, 제네시스에 칩을 탑재했다라는 소식에 자율주행 칩 관련주들도 일부 강한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6월 FOMC 금리 쉼표가 될 것인지 마침표가 될 것인지 시장에서는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밤이죠. 밤 9시 30분에 나올 거고요. 밤 11시경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경제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크게 중요한 일정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중요한 코멘트가 나올까 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PPI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경에 FOMC 회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날은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생산, 제조업 지수 다수 발표될 예정이라서 경기에 대한 지표들도 꽤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날 새벽에 FOMC 회의 발표하고 나서 그날 밤입니다. 또 ECB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 밤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토요일 새벽 마감하는 장일 텐데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이 있을 겁니다. 미국장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일정이고요. 자, 어제 오후경에 나왔죠. 블룸버그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동안 금리를 가열차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라는 거고요. 15개월 전에 시작된 금리 인상 첫 휴식기를 맞이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지만 점진적으로 인플레가 완화돼 가고 있다. 잠시 멈출 여지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멈춘다라는 거면 일단 쉼표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만 6월 동결에 대한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6월 FMC 동결 가능성은 70%에서 76%로 조금 더 올라갔던 오늘의 흐름이었죠. 자, CPI 1월부터 쭉 정리를 해둔 내용인데요. 일단 지난 4월 CPI가 4.9로 나왔죠. 이번에는 예상치 헤드라인 4.2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고요. 전월 대비도 0.4에서 0.2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코어 CPI. 코어 CPI는 일단 여전히 전월 대비했을 때 아직 0.4로 조금은 끈적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CPI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다면 혹은 주택물가가 하락해서 코어 CPI가 예상을 하회하게 된다면 정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시장이 재차 강한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오늘 밤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CPI 데이터가 좀 심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죠. CPI에 대한 전망 보실까요? 지금 4.2 정도가 가장 시장에서 내다보는 전망치인데 그보다 낮게 보는 시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4%도 있네요. 모건 스탠리, 제프리스, 바클레이즈, CS 등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4.1로 보고 있는 건 HSBC,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시에테 제네랄 등이 되겠습니다. 4.3 저쪽은 유럽권에서 꽤 강하게 보고 있어요. 유럽권에서는 본인들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조금 금리 긴축 기조를 늦췄을 때 다시 한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망도 극과 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5천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추가된 내용은 골드만삭스입니다. S&P 500 연말 4천에서 4,500으로 이제 연말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S&P 500이 4,300을 뚫고 올라갔으니까요. 4,500까지 올린 거죠. 기술주 랠리가 번져서 더 광범위한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면서 이익이 올라가고 주가가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보실까요?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 새로운 저점을 만들 것이다. 과거에도 강세장 진입 이후에도 크게 폭락하면서 새로운 저점을 형성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축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기업들의 이익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1940년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온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저점을 기록했다시피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의 의견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맞았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는 시장의 분위기들을 이렇게 훑어봤을 때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안도감이 유입되면서 이제 FMC와 ECB가 다 지나고 나면 자금이 시장에 더욱더 들어올 여지가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표 개선 등까지 잘 보면서 모멘텀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부터 해서 흔들릴 때마다 모아나갔을 때 6월에 조금은 더 우호적인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좀 참고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나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강세장 진입에 대한 힘도 받았고 금리 중단에 대한 기대,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고요. AI 모멘텀, 테슬라의 연속된 상승, 이 모든 것이 콜라보를 이뤘습니다. 금리 중단 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경제 연착륙 기대감도 나오죠. 시장에선 낙관론이 부상했습니다. 그러자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2020년 이후 최저까지 내려갔습니다. S&P 500이 4,300을 돌파하면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여전히 기술 기업과 AI에 대한 관심이 시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도 2년 내 최저를 기록하면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CME 페드워치상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 거예요. 다만 3년과 5년물, 중장기물에 대해서는 조금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특징주로 본다면 테슬라입니다. 대단하네요. 12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타와 TSMC를 제치고 시총 7위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애플,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차트 열어보시면 정말 차트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장도 1% 정도 상승이었죠. 자, 오라클이 실적 발표 기대감과 AI에 대한 수혜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장중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놨죠.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추가 상승을 보였어요. 6% 정도 올라가기도 했네요. 요즘엔 AI에 대한 기대가 붙으면 더 강한 시세를 연출해 줍니다. AI로 대동단결한 느낌, 투자은행 니담이 AI 수혜주로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 5대 업체를 꼽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AI 사업 모델을 잘 구축해서 끌고 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뭐 그 영향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더 좋은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 쪽이 되겠죠. 반도체 쪽의 쨍한 초록의 흐름, 오늘 반도체 뉴스가 굉장히 많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2% 정도 올랐는데, 올해 130%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또 추가 20% 상승을 보였죠. 최장기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카니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의견을 바꾸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주가는 12% 폭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장의 특징이었고요. 반도체 쪽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테슬라네요. 자, 테슬라는 12거래 연속해서 상승인데 그동안 이슈는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인상에도 판매가 견조하다라는 점, 보조금의 혜택을 전액 받는 모델들이 늘어났다라는 점, 거기에 사이버 트럭 모멘텀, 슈퍼차저 이슈까지 더해졌죠. 길게 봤을 때는 이 슈퍼차저가 단순히 충전 소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면 그것은 언젠간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완성했을 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다른 차에 다 심어갈 수 있는 것으로 테슬라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걸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 완전 자율주행에 지금 가장 가까운 것 역시나 테슬라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거기에 가능성을 베팅하고 있는 거죠. 자, 시속 게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때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강한 날은 반도체가 살짝 쉬죠. 오늘은 반도체 쪽의 이슈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에서 AMD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냈고 도이치방크에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올렸고요. 시티그룹에서는 마이크론이 AI 주도 랠리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하락할 때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슈 속에 어찌됐건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브로드컴은 또 신규 칩 공개 이슈까지 있어서 6% 정도의 폭등이 있었죠. 자, 그러면 국내도 미국의 반도체 시세에 연동을 조금 받는 최근이기 때문에 좀 더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가 좋을 여지도 있겠죠. 어제 시간 외에서는 아이크래프트가 엔비디아 GPU 공급 계약 관련한 이슈 속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갭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이 대만과 한국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당연 국내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좋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레이저셀이나 프로텍 등의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기도 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요즘 패키징 쪽의 중요성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AI 반도체 승부처,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라던가 고난이도 기술로 갈수록 패키징 기술 역시나 중요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섹터 순환이 있었고 이제는 또 패키징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징 관련한 종목들 시세가 오늘 또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장에서 자비스라던가 프로텍 등의 종목들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 종목 이슈 좀 더 살피시면서 오늘 시세 체크 해보시죠. 자, 심각한 한국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세계가 반도체 경쟁을 하면서요. 반도체 산업 미세화 난이도가 상승하고 대규모 공장 가동이 필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안정적인 공업 용수도 필요하고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어요. 전력과 용수 없이는 300조 용인 클러스터 착공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발전소 총 발전 용량의 5%가 이 용인 클러스터 하루 전력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송배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부족이 계속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력기기나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종목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으로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베트남 쪽 이슈요. 베트남도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엄청난 전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배전망 투자를 하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 베트남으로의 수출하는 업체들, 또 국내 혹은 미국 수출 업체들 한번 나눠서 체크해 보신다면 그래도 장기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포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육계, 돈육, 수입육, 천일염, 방사능 측정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천일염 쪽이 시세가 가장 강하긴 한데요. 물론 이것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에 천일염 주문이 폭주했다라고 합니다. 기존 대비 50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송홀딩스가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상홀딩스, 샘표나 샘표식품 등의 주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시장 이슈들 담아봤고요. 이제 6월이 지나가면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상반기에 정말 많은 섹터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최근에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혹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쪽을 보자라는 리포트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의견과 함께 관련한 종목에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을 본다면 일단 굉장히 흐름 자체가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떨어졌죠. 1,29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누적으로 집계해봤을 때 14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이 추정치 자체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믿을 것은 실적 개선주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금융장세였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실적 개선세가 나오는 업종이라던가 분야 쪽에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업종, 이 업종과 업종 사이에서도 주가의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긴축에 대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세 상승상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꾸준한 실적 성장성이 확인되는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는 업종이라던가 스타일 전략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금융 장세에서는 성장주나 코스닥, 개별주가 강합니다. 이쪽에서 랠리가 펼쳐지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PE가 좀 급등하면서 PR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동성의 힘을 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때는 경기 사이클 EPS가 하향하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살 수 있는 종목을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잘 갈 수 있는 성장주를 보게 되거나 혹은 수급이 집중이 되는 코스닥이나 개별주가 아무래도 부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면에 실적 장세에서는 경기 민감주라던가 코스피 중대형주가 강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대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무겁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 같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장세에서는 경기 민감주, 반도체, 소재, 산업재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서는 실적의 컨센서스, 증권가에서 최대 3개 정도의 컨센서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의 평균 EPS가 최근 한 달 동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EPS의 전망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면 아무래도 기업별로, 종목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올 하반기의 평균 EPS가 최근 3개월 전 대비해서 1개월 전으로 봤을 때는 1.4%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6월 11일 정도까지를 봤을 때는 0.4% 정도 증가했고요. 내년 평균 EPS도 지금 0.1%, 1.1% 각각 늘어났는데요. 이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뭔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은 개선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배율도 14배에 육박했었는데 12.5배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얘기드렸듯이 이런 실적 장세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산업재나 중후장대 쪽이 소비재보다 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후장대라고 하면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기계, 철강 쪽이 될 텐데요. 이쪽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근거는 하반기 EPS 컨센서스 개선폭이 큰 쪽을 체크해 보는 건데요. 3개월 전과 대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률을 봤을 때 거의 90%에 육박하는 개선폭을 나타내는 게 효성 TNC 그리고 산업재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있는 LS 같은 경우에도 85% 이상의 개선폭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티웨이 항공이나 쌍용이나 HD 현대중공업, 하이브, LG 에너지솔루션, 두산밥켓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하반기 EPS 전망이 좋은 쪽은 확실히 산업재 종목이 될 것이고 이러한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반기 EPS 전망이 좋지 않은 쪽이 소비재라던가 콘텐츠 관련주가 될 텐데요. 이쪽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75% 이상 개선폭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샘이나 펄어비스, 넷마블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등등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표만 보더라도 산업재, 중후장대 쪽이 하반기에는 강할 것이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 6월 둘째 주에 여러 가지 주간 추천주를 내고 있었는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얘기했는데요. 1, 4분기에 약 9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따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연간 수주 목표 대비해서 25% 가까이 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PC선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41조 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유한타증권에서는 삼성전자를 얘기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부진할 수 있겠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감산을 발표한 부분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피크아웃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죠.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수주 모멘텀은 여전한 가운데 AMPC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종목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꾸준하게 수익성을 내고 있는 쪽에서는 기아와 LG전자가 있을 거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쪽은 하이브와 클래시스를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어제 엔터주 브리핑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6월, 7월까지 미국에 시장 진출을 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그룹들의 대비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실적 개선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봐도 괜찮은 실적 미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을 받는 섹터 내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이런 식으로 좀 뽑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만쌤에게 그 공을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트하게 많은 섹터에 대한 전략을 나눌 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CPI 발표 앞두고 있고 목요일이면 FOMC 그날도 저희 함께하네요. 항상 이 주요 변곡을 함께하며 전략을 채워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에 좀 긍정의 시각을 많이 주셨었는데 아직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또 고점을 논하면서 이제 인버스 등의 해지 상품을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렸을 때 좋은 종목을 사시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꼭 물론 고점에 가서 제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뷰가 살짝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전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가장 안 좋았을 때부터 계속 쫄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결과로 다가와서 정말 기쁘고요. 오랜만에 아마 탈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2차 전지 예전에 가장 고점이 있었을 때 부분에 거의 근접했었던 부분들도 많고요. 분명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성장세가 주가로 조금 이제 대변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 해서 CPI 빔이라 그러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이런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제가 이제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제 거주비 렌트비 쪽에서 유의미하게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면서 이번 CPI의 상승 좀 시장 긍정적인 코멘트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내일까지 이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물론 미국 시장이 확 올랐다가 또 꺾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현금 비중을 100% 쓰기보다는 분명히 주요 변곡점 전에는 지켜보는 그런 이제 일부의 현금화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어제 전일장 미국장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오늘 현금화를 100%라고 하면 적어도 20%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면서 혹시나 모를 어떤 리스크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드리면서 시장 자체는 그래도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수치가 잘 나온다면 오늘 내일 해가지고 조금 기대를 유지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이요. 밤 사이에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엔비디아 조금 올랐고요.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퀄컴, 인텔 반도체 전반이 이제 장비주까지 같이 올랐단 말이죠.
반도체 섹터 오늘 국내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만 많이 올랐었을 때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가 반도체 시장 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었었다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세는 다른 예로 엔비디아의 단독 질주였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관련 섹터 일부 AI 관련된 테마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분명히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또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꺾였을 때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분명히 CP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세가 정말 강하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비중 축소가 필요한 쪽은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바탕을 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 쪽이고 미래에 즉 이제 3, 4분기에 최저점 찍고 내년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반도체니까 만약에 오늘 현금화가 일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오기 전에 후공정 관련해서 이제 분명히 해공정 시즌도 굉장히 올 거다라고 네. 하면서 또 맨날 하나마이크론만 얘기를 맨날 꺼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사실 대장주기 때문에 빼고 이야기할 수가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또 프로텍도 되게 요즘 관심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증권가 호평이 일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사실 요즘 보면은 정말 오르는 종목들만 오릅니다. 예를 들어 미용 의료기기 쪽도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사지 했는데 또 오르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후공정 같은 경우에 의외로 여기서 어떻게 사지 했는데 또 오릅니다. 그런 식인 즉 이제 좋은 종목, 이제 새로운 종목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강자들이 계속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 말고 그냥 대장주 잘 아는 종목들 위주로만 컨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반도체 비중 축소를 권하지만 분명히 만약에 조정이 있을 때에는 반도체를 가장 1순위로 매수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로니아 긍정의 시각을 여러 차례 주셨고 또 프로텍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도 언지를 주셨네요. 자, 하나 AS할 게 있어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가 5월 4일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계속 가요. 정말 가는 종목 잘 가는 건 계속 간다 싶은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 100%입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엔비디아 모멘텀을 계속 받아가네요. 네, 시총이 1조를 넘었습니다. 이제 매번 제가 이수페타시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 왜 맨날 저평가인데 안 가지? 근데 소외주에서 지금은 이제 좀 AI 관련 모멘텀 타고 드디어 이제 적정 평가에서 약간 저평가 구간에 아직 저는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는 저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상승률로는 무지막지하지만 시가총액 자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적어도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까지 바라봤었을 때 1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까지는 충분히 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평균 단가의 싸움이긴 하겠지만 좋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겠지만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상황은 여전히 이제 고평가 부분이 아니라 적정평가와 저평가의 중간에 서 있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AS도 했고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도 챙겨볼게요. 오늘 질문이 많죠.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지금 현금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 테슬라 모멘텀 계속 받아가긴 합니다만 테슬라도 천년만년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 변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국내에서도 2차 전지 한동안은 괜찮았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해요? 이제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또 수주 잔고 싸움이 또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워낙 지금의 실적이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셌었을 때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내려줬어야지 좀 부담이 좀 덜하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이제 저희도 좀 사고요. 저도 좀 사고 이제 앵커님도 좀 사서 이제 반도체를 조금 더 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했었을 때 약점이 되고 있는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실적 모멘텀이 미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불편했었던 이유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분명히 경쟁사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낮춰지는 그런 악재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배터리 셀 혹은 이제 배터리 이제 소재 업체들이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멘텀, 즉 이제 시즌의 실적을 이제 얼마만큼 기대하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분명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받기 가장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코스모신 소재도 그렇고 다 괜찮고요. 이전에 이제 물려셨던 분들이 하나둘씩 평균 단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탄력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제 반도체가 지금 살짝 약했더라고 하면 저는 이거보다 2차 전지 상승세가 훨씬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급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 워낙 밸류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직전 고점의 근처까지 갈 수 있을 만한 파워와 실적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같이 겸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상승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마주들도 분명히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 분명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달콤한 테마성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테마성 이슈들 전고체라든지 리튬 그다음에 니켈 등 여러 가지 모멘텀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도 적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뷰였고요. 또 하나 여기서도 AS가 있는 게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참 저점에 잘 얘기해 주셨다라는 생각 드네요. 30% 정도 수익, 5월 19일 유망주입니다. 이 종목은요? 네, 마찬가지로 코스모 그룹주도 지금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제는 그룹주들이 밸류를 되게 잘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 그룹주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호평 일색을 받을 수밖에 없는 sek터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직전 고점에서 한 번 정도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이제는 슬슬 분할 매도의 시기가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상승세 훨씬 더 남아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화학 섹터도 코멘트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화학 섹터에 사실 2차 전지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화학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야 될까요? 중국에서 정말 과자 봉지 하나만 더 뜯어도 화학 원료가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좋아져야 이쪽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대를 해볼 만한데 오히려 부양책 기대도 있고요. 네, 어중간하게 이제 올라갔네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 아예 폭삭 주저앉아야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화학 섹터가 기대해 볼만 해도 이제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제 원유 가격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기름값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란 제재가 조금 해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원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원유 가격의 하락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화학 섹터가 이제 단기간으로는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긍정적이지만 장기전이 됐었을 때 아마 이제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장기전이 됐었을 때 그런 이제 이익에 대해서 좀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또 완화가 되면서 또 한 번 코로나 직전에 밸류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기초적인 화학이죠, 뭐 효성 그룹주다라든지 뭐 금호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화학주들은 여전히 엄청 이제 예를 들어 직전 고점에 근접하기는 너무 어려우나 모아가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까지 좋은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 섹터에 대해서 연말까지 좀 장기 관점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대낙폭 중소형주 매수 전략으로 가보자. 잠시 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관련한 토픽 듣도록 하고 저희 부지런히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실적주 중에서 괜찮은 거 어떤 게 보이세요? 네, 여러 가지 뭐 섹터가 있겠죠. 대표 섹터만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반도체는 BH를 한번 가져보고 예전에도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좀 BH의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BH 일단 반도체 우선주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셀 중에 또 오랜만에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K 온이 또 한 번
또 이제 매번 그랬듯이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존재를 하면서 지금 딱 모아가기 좋은 시간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2차 전지 쪽 탑픽으로는 SK 이노베이션 코멘트를 드릴 거고요. 엔터 쪽입니다. 엔터 쪽 여전히 세고요. 맨날 이제 보시면은 또 하이브 막 많이 막 오르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G 그룹주들을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빅뱅 관련돼서 단기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 즉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곡점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YG 그룹주들 한번 추천해 드리면서 실적 시즌이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만 스픽으로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또 아이디어를 찾아오셨을지 열어보시죠. 이란 자금 동결 해제, 원유 가격 하락이 반가운 기업들, 유가 하락이 반가운 기업 몇몇 생각이 나는데 어느 쪽으로 초점 두셨어요? 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학 쪽도 분명히 이제 이익이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분명히 이제 항공 쪽도 이제 항공유 네.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를 해서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코멘트 드리면서 너무나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 즉 이제 가성소다 쪽에서는 계속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보이는데 태양광과 이제 화학 쪽 간에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다리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솔루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공주 중에 LCC를 요즘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싶은데 이제 LCC TA항공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정말로 단기역 이런 이제 저가 항공사를 타시고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근처 놀러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수요가 분명히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긍정의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집만 스픽으로는 하나솔루션과 TA항공 두 종목 말씀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수많은 질문을 소화하며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전달드렸고 각 섹터에 대한 방향 설정, 지만쌤의 뷰를 같이 공유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만쌤 고생하셨습니다.